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박사님 정말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염색도 아주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서연머리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정말 부부 성격을 알면 행복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상대방 성격을 제대로 알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정과 절차가 있죠. 그래서 먼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격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성격을 바꾸면 정말 운명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혼자만이 아니고 상대방과 더불어 가는 그렇죠. 건데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데 상대방의 성격까지 바꾼다? 쉬운 얘기 아니죠. 진짜 더 만약에 어렵겠네요. 그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 배움의 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하죠. 아, 예. 사람들의 성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도구를 빌려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 합성어입니다. 인류의 고대의 지혜가 거의 수천 년 동안 집적된 그런 도구인데요. 애니어는 그리스어로 아홉이란 뜻입니다. 그램은 그림 또는 쓰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성격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9가지요. 예. 9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특성, 장점, 단점, 그다음에 삶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도구들이죠.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인간 내면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는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욕구나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위아래 좌우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밤 12시 넘어서 한밤중에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부인의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경희 씨. 저요? 예. 저는 가서 말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는 뭐 공부라는 거는 오늘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집에 애가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우리 이사 가고 나서 새벽에 어떤 사람이 사람 살려 5시에 그래요. 그래서 몽댕이 들고 뛰쳐나가세요. 자다가 말고.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닭이 꺼깨우 이 소리가 사람 살려 소리 그 정도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서 거기 애가 있거나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을 일단 빼는 게 제 목적이죠. 우리 권영찬 씨.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경혜 씨처럼 가서 말리고 했는데 이게 부부싸움은 정말 칼로 물베기처럼 나중에 오히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다 참다가 그냥 왜냐하면 또 저쪽이 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 길을 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죄송한데 저러다가 무슨 저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김용희 씨는 어떤가요? 저도 이렇게 참다. 네. 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위층에서 막 새벽에 쿵탕쿵탕쿵탕하고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올라가지고 제발 좀 뛰지 말라고 예. 사정까지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경비실에다 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좀 그렇군요. 자제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김수미 씨. 저는 사실 가서 뜯어 말리고 싶은 성격인데 그게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저도 경비실에 전화해서 저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성민 씨는 어떨까요? 저는 안 들려요,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 진짜로 안 들리고. 진짜 안 들려요? 뭘 하시는데요? 어떻게 안 들려요? 그리고 만약에 들려도 네. 안 들리려고 노력해요. 예.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금 5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 얘기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다 다르구나. 아, 다 다르구나. 예. 다양하구나. 예. 이것은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활동은 각각 어떤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네. 칠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네. 그 칠판에다가 자기 성격의 특징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장점을 3가지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는 단점을 3가지 써보십니다. 방청객들께서도 그냥 마음속으로 나의 장점 3가지는 이거고 단점 3가지는 이거지. 특히 이제 단점을 쓰실 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나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것 때문일 거야. 네?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요구할 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있다면 네, 많지는 않은데 큰 게 있네요. 네. 다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뭘 얘기를 하면 자기 성격이 드러날까요? 저는 적극적인 성격이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적극성이요? 적극적인 거. 예. 단점은요, 대표적으로? 속을 모를 것 같아요. 상대가. 같이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예. 저 사람의 그 속을 잘 모르겠다. 예. 예. 글쎄, 예. 저는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고 책임감 생각하는데 강하다. 네. 안 좋은 건 좀 욱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다혈질 성격이 좀 있어요. 오케이. 예. 그게 좀 제일 좀 보여주세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게 좀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다른 것은 글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다 뭐든지 제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예,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모르면 너무 답답해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패널분들. 네, 저는요 예. 장점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싸우는 거 싫어해요. 예. 그리고 옳은 거하고 틀린 걸 잘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옳게 행동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면 좋고 싫음이 너무 강해요. 이 사람은 한 번에 첫인상 중요하다듯이 좋은 느낌이 있으면 끝까지 좋게 가는데 싫은 느낌이 있으면 죽어도 커피도 한 잔 안 먹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좀 커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저기도 있어요. 욱하시네요. 욱해요. 그래서 9번 참다가 10번째 가서는 거의 폭파한다는 그런 게. 분들의 특징은 우기네. 두 분이 욱한데 네. 조금 특성이 차이가 나죠. 다른 우기인가요? 예, 다른 욱입니다. 여기에 욱의 특성은 뭐였어요? 실크좀이 분명한 욱. 여러 번 참다가 한꺼번에 터진다였어요. 네. 예, 권영찬 씨. 저는 긍정적이에요. 길 예. 지나가다 사람들이 똥 밟으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좋은 일 있으려나 그 정도로 긍정적이고 또 남을 돕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내 거보다는 자꾸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인도에서도 왜 무인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무인도에서도 뭘 할까 계획 세우고 또 무인도를 내 섬으로 만들까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저한테 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이경혜 씨처럼 참다 하는데 왜냐면 자꾸 날 밟아요.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요. 그럴 때 버럭 야 나도 사람이야라고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 아내가 나도 고집 세지만서도 네 고집은 정말 무소불을 고집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한번 정하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된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거면은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세대 돈 좀 빌려줘요. 그걸로 많이 떼었어요. 그리고 좀 활동적이에요. 저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좀 많이 제가 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쁜 여자들은 원래 욱해요. 야. 그리고 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주고 정말 많은 걸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그쪽에서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는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다음에 무슨 일을 또 부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안 되겠는데요. 좀 그런 식 성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들 욱하시는데 저만 욱이 없는 성격인가요? 원래 욱이 없나 이런 성격에? 욱이 있죠. 이성민 씨도 욱이 있어요. 욱이 있어요. 안 쓴 거지. 근데 이성민 씨는요 어렸을 적에 말을 잘 안 듣는데 독창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박사님이 왼쪽 오른쪽 나누라고 했잖아요. 혼자만 위아래로 쓰셨어요. 그거 못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부산했던 것이죠. 네. 지금 자신의 장점과 단점들을 다 써봤는데 네. 차이점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눈에 두드러지게 그 차이점이 보이시는가요? 비슷비슷한 것 같고. 사실은 비슷한 것 같죠. 네. 장점이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5분의 이 참여하신 분들의 성격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어그램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뭐 제가 그 이해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부부관계를 본다면은 정말 타이틀대로 행복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해서 9가지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이미 파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설명을 도와드린다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은 보이는 것처럼 원주상에다가 숫자를 9개로 할당을 해놨죠.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숫자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차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붙였는데 1유형을 개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2유형을 조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3유형을 성취자라고 얘기를 하고 4유형을 예술가라고 얘기하고요. 5유형을 사색가라고 하고요. 6유형을 충성가라고 얘기합니다. 7유형은 열정가, 열정가, 8유형은 도전자, 도전자, 9유형은 화합가. 화합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먼저 1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올라가야 돼. 암벽 등반하시는 요거. 아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들의 상징이 개미 또는 꿀벌에 비유를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 죽을 때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인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완벽주의를 지향합니다.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 상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는 정위치.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위치조차도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옳은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목욕탕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의 끝이 벽을 타고 흐르거나 아니면 벽 반대쪽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있어요. 안쪽에 있어야죠. 예. 안쪽으로 있어요. 저도 안쪽에 있어요. 왜 안쪽으로 있어야 돼요? 벽 쪽으로 저는. 왜 벽 쪽으로 있어야 예. 돼요? 그게 쓸 때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나 이런 게 좀 튈 염려도 좀 예. 없고. 생각을 참 많이 하시면서. 예. 혹시 벽 반대쪽으로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벽 반대로 오히려. 오, 예. 저는 근데 깜짝 놀란 게 편하게. 야, 그거 하나에도 차이가 있나 봐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화장지 끼우는 방법에 대한 나의 원칙과 반대로 끼워놨을 때 네. 그것을 나의 원칙대로 바꿔야만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도 그래요. 예. 저는 우리 그것까지는 뭐예요? 임수민 아나운서와 같이 벽 쪽에 붙이는데 우리 남편은 꼭 그걸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늘 실갱이를 많이 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는 집착 또는 강박이라고 해요. 그 집착이나 강박이 자기 자신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고 옳은 방식이 있고 그 옳은 방식이 내 거다. 융통성이 없는 거죠. 틀 안에 넣는 거군요. 그러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개혁가일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애들이 아주 잘 크죠. 잘 그. 왜냐하면 인류형의 사회적 역할이 교사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그려져 있잖아요. 예. 공자님이신데요. 삼강오륜을 철학적으로 전개하는 공자님이 애니어그램 1번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대철학자조차도 자기 성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류형이신데
그가 작사 작곡한 새마을의 노래는 일본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밝았네 그러면 너도 나도 일어나 거기서 중요해요. 예. 너도 나도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애들은 당신만 일어나지 왜 나도 깨워 이렇게 됩니다. 맞아. 인류형은 나가 근면하고 나를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도 근면하고 개선해야 돼. 예, 그래서 인류형하고 같이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 막혀 죽겠어요. 이렇게. 피곤하겠네요.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은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따 이제 판류형 도전자의 분노하고 흡사하긴 하지만 인류형들은 짜증이 많아요. 잔소리를 많이 내고. 이따 레스토랑 가서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있을 때 제껴놓고 먹느냐 아니면은 내려놓고 불러가지고 바꿔서 먹느냐라는 것도 바꿔서 불러서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인류형인 거예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오케이. 이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유형은 아마 우리 권영찬 씨께서 아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본다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많으신 분인데요. 저 사실 여자예요. 쑥스러워라. 아유, 오늘 옷 색깔도 아주 분홍색. 색깔 예쁜데. 예. 네. 앞으로 머리 길러. 자, 이유형들은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대가들이죠. 네. 도와주려면은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욕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주로 뭐라고 불만을 갖고 있어요? 너나 잘하라고 하고 또 왜 남을 도와줄 거 있으면 나 도와주고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후배인데 여자 후배인데 상담하겠다고 문자를 밤에 1시에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예. 나는 나가요, 안 나가요? 저요? 예. 전 집 안 나가죠. 상담하면서 네. 혹시 나와달라고 그러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저는 상담 정말 필요하면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상한 남자네. 그게 아니, 이거- 그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네. 그렇죠. 밤늦게 어떻게 나가요? 말도 얘기하고 나가면 되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욱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 시스템을 보면은 아까 화살 같은 것이 보여가지고 그 화살에 의해서 예측이 됩니다. 베품이 키워드인데 예, 예. 이유형들의 손에는 사람도 가축도 식물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마더 데레사. 그다음에 이분이 백의의 천사인데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이유형입니다. 이들은 강아지처럼 다른 사람을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게 이유형이에요. 아니, 듣고 보니까요. 네. 저는 괜찮더라도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유형들이 예를 들어서 파티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사람 챙겨야 되는데. 팽개쳐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거 병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네. 병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강박 또는 집착. 집착. 근데 권영찬 씨하고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얘기를 하시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뭐 아니면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모르던 제 자신의 성격 같은 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이유형의 특성이 일단 이제 사유형도 그러는데 타인의 내면을 너무나 잘 읽어요. 그래서 이유형은 좋은 상담가나 좋은 교사나 좋은 치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삼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삼유형들은 성취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 설정을 하고 성취를 잘하죠. 이미지도 상황에 맞게끔 아주 잘 적응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하고 실패를 회피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큰 문제 같은 것은 설정하지 않겠지요. 여기 나와 있는 빌 클린턴이라든가 또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좀 미국 사람이네요. 한국 사람도 있지만 예.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들은 성취라고 그래서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뛰어다니고. 슈퍼맨들이에요. 사유형 보겠습니다. 사유형은 예술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술가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제임스 딘하고 장미 씨네요. 이들이 전형적인 사유형이세요. 이유 없는 반항,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미 씨의 목소리는 그 얼마 전에 방영된 인생은 아름다워, 거기에서 완벽하게 사유형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감정의 극단을 오가요.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변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갈망이라는 것은요, 이상화시켜가지고 손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내면에서 갖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러죠. 그게 소위 시기와 질투심인 겁니다. 옷차림도 굉장히 뚜렷하고 까만색하고 보라색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O형을 간단하게 보면은, O형은 사색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O형을 이해하는데 아마 이 두 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버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예.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죠? 창조자, 뭐 독특한 사람, 탐험가. 천재들입니다. 예. 천재. 사고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 세계를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죠.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O형이다라고 한다면 DVD, 뭐 CD, 책, 잡지 이런 것이 자기 책장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징하는 것이 미네르바의 숲에 있는 부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마스터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O형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성민 아나운서 박사가 2개 있잖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3유형하고 5유형은 공통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둘 다 능력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예. 아까 삼유형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했죠. 성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자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다 능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3유형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쌓고, 5유형은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식을 탐구해요. 어떤 쪽이세요? 아, 산 쪽으로 가까이. 진짜로 탐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 그렇군요. 5유형은 박사 없어도 자기 전문 주제 하나만 가지고 깊게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딱 보기에 얼굴이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사막 이상이 숨어 있는 거죠. 얼굴에 미소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문에 경산한 겁니다. 그죠? 천재가 하나 나오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6유형은 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잠깐 들어놓는데 눈에 형광등이 띈 거예요. 6유형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지. 형광등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칭을 할 때 6유형들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는 일에 95%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 포인트가 뭐냐면은 발생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발생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요. 6유형입니다. 6유형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죠. 근데 안 좋은 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요. 애가 학교에서 늦게 왔는데 2시간 지났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죠? 납치. 혹시 뭐 유괴됐나? 납치. 예, 바로 어디 사고 났나?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뒤에는 전화통 옆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 합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전화. 누구로부터? 납치범. 그렇게 발전해버리나요?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래서 네. 한 2시간 있다 보니까는 애가 친구 집에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온 겁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 마무리 확실하겠죠. 아마 이 여성 배우자로서는 6유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림자라고 내조자라고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6유형은 현모양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6유형은
사고 과정도 있지만 감정 과정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지원해주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중에는 현모양처형은 아무도 없네요. 없어요. 아무도 여기는 없네요. 아까 없어요. 예. 장점과 단점을 쓴 것으로 봐서는 예. 없습니다. 7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령 강의할 때는 신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열정가라고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쾌락주의자. 쾌락주의자, 팔방미인, 몽상가.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을 돕거나 자기개발하는 것이 아닌 쪽에 쾌락을 주는 모든 활동을 탐하는 것이 불건강한 열정가의 특징이에요. 컴퓨터도 좋아하고 오락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당구도 좋아하고 등등등등 쾌락을 주는 모든 것은 다 좋아해요. 자, 이들은 대표적으로 선택이 있는데요. 즉흥적 선택을 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요. 여러분 감히 상상도 안 할 겁니다. 출발한 당일 핸들 잡았는데도 어디 가자는 것이 결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발 닿는 대로 떠나시는 떠나자.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로 가자 해서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러겠네요. 그게 옵션이에요. 아, 친구들 중에요. 어디 가면 야, 일단은 가고 보자.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근데 저는 부러운 게 인생 정말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삶의 신조가 뭐냐면 Don't worry, be happy예요.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부럽네요. 집 나올 때는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나중에 회 먹고 들어온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육령하고 같이 산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우, 많이 부딪히겠는데요. 예. 그거야말로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짐 캐리어? 예. 그다음에 로빈 로빈 윌리엄스.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 중에서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로빈 윌리엄스의 끼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원래 로빈 윌리엄스가 7령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나비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요. 이제 8령으로 좀 가볼까요? 8령은 도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상치 않죠. 네. 구석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대기 올라가는. 당당하게 센터에 서가지고 컨트롤 오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방청객이 손 들고 일어서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서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또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8령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하겠지. 싫죠. 되게 싫어요. 그 정도가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면 그러기 전에 알아서 하거든요. 그건 성숙한 8령. 그런데 지금 예. 그 얘기는 내가 8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공포하시는 것 알려주는 같아요. 거죠. 글쎄야,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예.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감이에요. 예.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분을 느낍니다. 약자를 보호해줘요. 약자를 보호하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8명들은 그냥 못 지나칩니다. 개입을 하게 돼요.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서 후회한 적이 많아서 사실은 나이 먹으면서부터는 많이 참고 사실은 모른 척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은 강박과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훌륭하십니다. 야. 큰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도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울더라도 둘 중에 하나로 그래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혼자 울거나 아니면 보이는 장소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것이죠. 아까 보니까 우리 김용임 씨하고 저하고 같은 유형이더라고요. 저는 김용임 씨 참 부드럽게 봤거든요. 여성스럽고. 아, 저 여성스러워요. 네. 뒤에서 혼자 몰래 울고. 예. 오케이. 그런데 이제 8명하고 관계할 때 범상치 않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다면은 이단입니다.
저 복수는 안 하는데. 저도 안 하는데요. 점 찍고 예. 바로 따라오는군요. 사람들은 보통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복수심을 생각하죠. 생각은 그런데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 잘 안 하죠. 안 하죠. 예.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제일 높은 게 이 사람들입니다. 큰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장실 초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낙서하는 친구들이 이런 유형이군요. 그리고 안 그랬어요. 누군가가 낙서하는 걸 봤는데 예. 그것이 옳지 못하고 생각했다면 그 낙서한 사람을 공개해버려요. 그렇죠. 이성민이 그랬대요. 깜짝 놀랐네. 그릇이 정말 크고 뜻들이 예. 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징기스칸.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대공황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 루스벨트 대통령이 팔명들이에요. 강인한 추진력이 있죠.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서 콩나물값 막 10원, 20원도 잘 아끼거든요. 깎고. 근데 큰 일에 만약에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아주 과감하게 질르잖아요. 잘 질러요. 그래서 기업가도. 우리 모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장모가 팔유형인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팡팡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잘해보라고. 들어서 무슨 뭐 전세 이런 거 아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사줘. 한 채 사주고 맙니다. 이야. 아주 용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건강한 상태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자기 스타일로 혼자만 몰고 가죠. 그리고 좀 약간 우울하거나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팔유형이 사유형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예. 근데 사유형은 에너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사용하고 팔유형은 본능을 써서 행동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유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유형들은요, 화합가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중재자 평화유지가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악수하고 있죠. 화합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유형들은 보세요. 화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폭발시킨다, 폭발시키지 않는다. 폭발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 꽉꽉 눌러놓는 것이죠. 근데 갈등은 분노에서 나오는데 그 분노의 에너지가 착착착착 쌓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화해가지고 한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와, 끝나는 겁니다. 헤어져야 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유형이에요. 구유형들은 자기 주장을 한 번 해놓고 다른 사람이 거부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며칠 있다가 몇 세순이 지나면 또 그 얘기를 하고 두고두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될 얻어내요. 때까지. 관철시켜요. 판출됩니다. 오.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인류형 개혁가의 특징으로 보는데 거기에 은근히 들어가면은 네. 이게 구유형 화합가가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의분산이라는 건데요. 구유형들은 대체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을 계속 미루어요. 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게으른 새가 언제 바쁘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없어가지고. 게으른 새가 석양에 바쁘다. 뒤늦게. 일을 계속 밀어놓는 것이고 닥쳤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걸 좀, 대변을 하면은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 주의분산하다는 게 일을 왜 미루냐면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일단 버틸 때까지 버티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예. 게으른 건 아닙니다, 박사님. 예.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네, 에니어그램인 저희 해석 방법은 구형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도 또 옳으신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형들을 화학과를 좀 보면은 일을 미루기 때문에 그 일을 집에 가지고 가요. 집에 가지고 가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요. TV도 보고 화투도 가꾸고 뉴스 보다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12시가 되고 내일이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죠. 자죠. 네. 그리고 가방 펴보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져가요. 그대로 싸가지고 옵니다. 네.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구형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거지 본인한테는 TV 보고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들은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예, 맞아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예. 숙제겠죠. 그래서 아마 이경희 씨가 구형이라고 생각되시는 것 저 같아요. 이거하고 딱 없는데. 그래서 만난 김에 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코칭 팁이 뭐냐면은요.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 관리하라예요. 아, 우선순위가 없는데요, 저희는. 일순위, 이순위, 그때 삼순위. 그때 달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네. 그게 갈등이에요. 예. 진짜 피곤해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경희 씨 내면에는 그 심리적 태만과 180도 반대인 행동이 네. 면면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입니다.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지를 갖게 되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셨는데 네.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간단한 설명으로도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잡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한 게요. 예. 만약에 내 성격이 10가지라면 시청자분들이 저거 나 몇 번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7개를 준다면은 다른 거에도 하나씩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아, 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람들은 9가지 성격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유형 말고 다른 유형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격 유형은 타고날 때부터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들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만 하게 되면은 검사 없이도 그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나왔던 성취가 스타일이요. 네, 3형 성취가.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던 사람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주 깊은 대화까지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뭐 만나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구체적 목표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진짜 얘기는 정도까지 안 해요. 들어오는 진짜 거는 얘기는. 또 그런 예.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진짜 얘기 중에서 감정하고 예. 자신의 그 보이고 싶지 않은 삶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맞아요. 부부관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아니 부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당신 속 모르겠다고? 그래서 좋대요. 오케이. 저는 뭐 그 아까 보니까 이제 8번 도전가형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각 유형마다 다 제가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예, 예. 다 있네요. 예. 예.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유형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애니어그램 유형 카드로 미리서 한번 좀 알아봤었잖아요. 예. 8형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8형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같이 저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성격 배련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조직 속해 있는 조직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입장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앞에 서요. 예. 예,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경희 씨는 어떤? 저는 그 유형 같아요. 예. 왜냐면 전 싸우는 거 싫어하고요. 예. 제 생각은 어릴 때부터 세상에 뭐 권력, 명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익을 놓고 있을 때 돈을 꿔는데 안 줘. 근데 네가 소중하니까 돈은 상관없어. 그럼 오케이? 그리고 그냥 딱 접는 예. 스타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저는 이거 9번 같아요. 예, 9번. 저는 이유형 같은 게요. 탈출.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니저를 못 써요. 왜냐면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술자리가 있으면 또 그 친구만 차에 있잖아요. 들어와. 그러면 형은 어떻게 가요? 야, 대리 타고 가면 되지. 그럼 저는 뭐 타고 가요? 택시비 주면 되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추석 때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줘놓고 한 2, 3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업하니까 망하더라고요. 자꾸 퍼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더라도 공동대표를 맡아서 그거를 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퍼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점을 개발하는 형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유형 조력자. 대신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부분 보이잖아요. 제 성격은 모르는데 대충 다른 사람 어떤 성격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결혼을 내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김용 씨가 있는 걸 서로 나눠줘요. 훌륭한 분이시네요. 부딪히는 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본인의 성장이나 네.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는 좀 드려야 되나요? 코칭 좀 해주시죠. 타인의 내면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봐야 나를 돼요. 보라. 그래서 이유형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라고 하면은 붕 떠요. 얘기 잘 못해요. 성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나 잘하세요. 영화 대사를 자꾸 하는구나. 그러면은 아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9개 성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다 찾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잘 배웠는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티장에서 식사에 사파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파티장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9유형 모두가 다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도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언어들이 다 달라져요. 각 유형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부터. 아유, 뭐 참석한 인원은 많은데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구만 이거. 이게 개혁가가 갖고 있는 비평이에요. 비평가. 완벽주의하고 옳은 방식인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1유형들은 개혁가들한테는 풍족해야 돼. 남아야 돼요. 오히려 모자랐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진수성찬을 해줘요. 2유형요. 이런 자리에서조차 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긍정적이네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자리에서 나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파티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고 즐겨야 되는데 어떤 강박과 집착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나 도울 게 자기 필요한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 되겠군요. 필요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예, 예. 마음에 들게 하려고 지금 일하려고 일어서는 겁니다. 권영찬 씨. 저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들이 가잖아요. 예. 그 아내랑 음식 해주고 있어요. 3유형 성취자. 네. 빨리 먹고 가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 맞아요, 이성민 아나운서. 맞아. 되게 바빠요. 예. 아주 바쁘죠. 항상 바빠요. 네. 예, 좀 그런 것 말할 같아요. 필요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다음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4유형 예술가는요. 야, 이 식탁 위에 음식들이 이거 싸구려 갖고 세련되지 않잖아. 에이. 사형들은 세련된 것을 요구합니다. 미적 감각. 그리고 특별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게 좀 남달라야 된다. 예, 남달라 되는 거죠. 그다음에 5유형 사색가. 무슨 말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좋아. 나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 내 말을 하지 나 혼자.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색가라고 사색가. 하셨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6유형 충성가는요. 저 여자가 잘해서 일어나나 보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왜 저래? 예, 이형인 조력자가 도우려고 일을 하는데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떠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정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7유형인 열정가는 아이고, 일단 먹고 보자. 사진을 잠깐 몇 장 찍고 수업에 참석한 다음에 뭘 할까? 뭘까요, 이건? 어떤 강박일까요? 집착일까요? 순서 할 일 같은 거 계속 쌓아놓나요? 계속 플래닝, 일에 대한 계획을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구나. 밥 먹으면서도 다음에 그 뭐 하고, 후의 다음에 일들을 뭐 하고.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겠네요. 네. 8유형 도전자.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을 나에게 넘겨. 남은 음식도 다 처리해 주자. 제가 남는 걸 못 봐요, 진짜. 남는 걸 못 봐요. 남으면 제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것 같아요. 네, 진짜. 회식 자리에 가면은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할당합니다. 예. 자, 자기가 이성민 씨 뭐 이거 먹겠습니다. 남았으면요. 이거 마저 먹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먹으라. 아니 먹는 건 두 사람이 먹는데 살은 왜 이쪽이 찢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사업가는요? 음식을 같이 먹으니 참석자 모두가 가깝게 느껴지네. 가족 같아. 예.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식사 장소에서조차도 9가지 성격 특성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희가 성격을 알았는데, 그럼 배우자의 성격까지 고려해서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자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요. 바꾸고 싶어요. 배우자의 성격 변화시키고 싶어요? 네. 그게 더 세죠. 둘 중에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제가 먼저 바뀌는 그렇죠. 게 낫죠. 본인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권 됐으니까 이제 배우자의 성격을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강박이나 집착이라고 했는데
서로가 갖고 있는 강박과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다 강박과 집착이에요. 예. 권영찬 씨, 남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강박관념. 네, 집착이에요. 성공해야 된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과 집착이 있죠.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지 말아야 돼라는 강박과 집착이 있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배우자의 패턴에 맞춰줘야 돼요. 1유형은 정리정돈을 요구하는데 9유형은 정리정돈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행복을 유지하려면 9유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맞춰야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정돈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강박과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의 강박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박이 나타나게 되면은 객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거리를 두고 내가 이 강박을 또 보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강박대로 행하는 자신에게 친절과 연민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강박이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박과 집착은 공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될, 그리고 사랑해 줘야 될. 그러나 이제는 그 강박과 집착이 조금은 쉬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강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그 강박과 패턴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구유형이 어질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하는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사람 특성을 이해한 후에 어느 날 정리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배우자도 완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예.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그럼 박사님 성격 유형하고 우리 사모님 성격 유형은 어떻습니까? 두 분을 어떻게 맞춰 사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제가 제 성격이 표현이 됐는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유형인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네요. 예. 8번 아닐까요? 9번 같은 사색가 같은데요? 아, 지금 얘기한 것이 다 걸려있는 번호가 7유형의 열정가입니다. 열정가. 제가 열정가예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있어서 내 삶은 완전히 피터팬이었고 예. 장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부인은 어떠세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애니어그램 2번의 조력자입니다. 잘 만나셨네요. 야, 저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둘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피터팬과 있어요. 팅커벨이네요.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7유형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흥성이에요. 갑작스럽게 약속하고 갑작스럽게 가족 식사하자고 그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그런데 인생 말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2유형은 그 강박 때문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를 양로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가 직접 내 수발을 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네. 또는 주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양보하고 삽니다. 그럼 오늘 이제 네. 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부부들에게 결국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꼭 이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행복한 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강박과 집착조차도 서로에 대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이 표현돼야 될 겁니다. 그 강박과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영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성격도 제각각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성격을 뭐 이렇게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예. 네. 결국 부부가 예. 둘이 하나로 되려면은 예. 바꾸기 쉬운 쪽은 제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예. 저부터 바꾸면 상대방도 아마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여성공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께 아토나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